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그린 뉴딜, MC 손민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구조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면서 주목받는 것이 지역에서 소비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특징을 지닌 친환경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미래의 경제 환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교류의 축소입니다. 방역을 위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 침체로 물류가 줄어들면서 각국이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두고 대봉쇄라고 명명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대공황, 대침체를 잇는 세 번째 대규모 세계 경제 위기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의 대공황과 2008년의 대침체가 그러했듯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적인 분업화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산업 공급망이 지역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남미와 호주의 원자재를 유럽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아시아에서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북미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러시아의 원자재를 일본과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군은 글로벌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람끼리 직접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경제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 규모는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중심의 언택트 관련 산업은 복잡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 규약 등이 얽혀 있어 진입 장벽이 높아 지역화 흐름의 예외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거의 독점하는 시장인데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글로벌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흐름은 기존 산업 구조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이전의 산업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대량 생산과 직접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전제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식량이나 자원처럼 기술 요소가 적은 실물 재화는 가까운 곳에서 조달하되 하이테크 재화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기술력이 높은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영내 교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의 무역 국가이자 지역 강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 산업은 지역화, 첨단 산업은 글로벌화되는 현재의 변화에서 주목받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인데요. 글로벌 공급에 덜 의존하고 지역의 혜택을 되돌릴 수 있으며 첨단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활동에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규모를 형성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EA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른 에너지원 수요는 모두 줄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파급 효과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현재 1,100만 명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은 2050년까지 세계 GDP를 100조 달러 증가시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하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 미래 경제 환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은 친환경 산업을 의미하는 그린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추진된 정책 뉴딜을 합한 말입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모음을 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농업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뉴딜 정책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예술 분야 투자로 배우, 화가, 작가 등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즉 뉴딜은 흔히 생각하듯 정부 지출로 거대한 댐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틀을 만드는 정책인 셈입니다. 미국 국난 극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뉴딜은 그린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2000년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2007년 미국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기후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화한 환경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녹색 버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청정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면 기후 변화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 질서를 대신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석유가 그간 국제 정치에서 담당해온 역할을 보면 에너지 산업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반영하는가 하면 영국과 유럽연합, 유엔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산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린 뉴딜은 점차 여러 나라의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EU에서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공식화됩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EU에서는 그린 뉴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럽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대응 정책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기로 하고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몰린 항공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 조건으로 탄소 배출 50% 절감과 시간당 $15 최저임금 지급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는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어 국제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정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이른 2009년부터 그린 뉴딜 개념을 도입하고 에너지, 운송, 건물, 자원 등 전 분야의 녹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시대와 장기 불황에 맞서 저성장을 타개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일본의 녹색 성장 전략은 2050년까지 연간 190조 엔의 경제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급성장하는 중국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신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화석연료 위주의 인프라를 재생에너지와 ICT 기반 인프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탈탄소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량은 큰 부담인데요. 이에 중국은 강력한 행정력을 이용해 교통과 건축용 난방 등을 모두 단시간에 전기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은 우리나라로서 위협적일 정도입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앞다투어 준비하는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그간의 단편적인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서 벗어나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경제, 사회적 전환을 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한다는 세 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생활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은 에너지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설과 자재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는 에너지 비용을 저렴하게 지불하고도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도 에너지 고효율 환경으로 바꾸어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합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상수도 관리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별도의 에너지 소비 없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산업 환경의 에너지,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같은 업종에서도 친환경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기술을 지닌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이 모여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유지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세부 과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발전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한편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대규모 시장을 열어줍니다. 교통 환경이 전기차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전기차와 충전소를 보급하고 교통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건물의 친환경 시스템 관리자를 의무화하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빌딩이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요약하면 에너지 체계를 재생 가능하도록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분산형 에너지망으로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는 그린 뉴딜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산업 체계를 저탄소로 전환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와 생활을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복원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동시에 그린 뉴딜은 1997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며 발전해온 친환경 노력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량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오다 김영삼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 추진된 이래 집권당이 바뀌고 정부가 변하는 와중에도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친환경 기술을 육성한다는 방향성은 줄곧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에너지 영역에만 머물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에너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최근에는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린 뉴딜로 완성된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바뀌는 미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전환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으로 실현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자연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분진, 유해가스도 줄어듭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숲을 늘리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자연에 가깝게 바뀔 것입니다. 실내 환경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적은 에너지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먼 곳의 거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의존하던 에너지 생활도 바뀝니다. 우리가 쓸 에너지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듭니다. 소비자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필요할 때 가장 저렴한 전기를 집으로 전달해 줍니다.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땐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부수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일터도 바뀝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뿐 아니라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지식 산업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새로운 산업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곳곳에 조성된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친환경 기업들도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대상에는 공유경제 산업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서비스로 이용하며 공유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져서 도로의 자동차 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약해지면서 다 쓴 제품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순환경 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더 적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편리한 일상을 누리며 미래 세대에게도 현재의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이 약속하는 미래가 지금 제시하는 전망보다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건 역시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